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누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문제 기업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보그룹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청문회도 몇 번씩 들어가서 증언하고, 물론 청문회 가서도 제대로 나온 진실은 없었습니다만은 수사사건 역시 사실은 한보그룹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건에 개입됐을까요? 야, 이장모, 그 차 좀 세워봐라. 예, 회장님. (1988년) 초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차를 세운 곳은 오늘날의 수서지구였다. 당시 정 회장은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을 일원동, 수서동 일대를 다니던 참이었다. 물론 어디선가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자, 이장모, 그 내 손가락 가리키는 데를 갖다 잘 보거라. 응? 저쪽부터 저기까지, 어? 아, 예, 회장님. 내가 돈 만들어 주는 대로 매입하거라. 농장 같은 걸 하시게요? 네 미친 거 아이가? 이 금싸라기 땅에 농장이나 하려고 사들이나? 그럼 저거 보면 알 기다. 자, 가자. 그리고 몇 달 뒤, 서울시가 건설부에 구획정의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다. 나중에 국회에서는 정 회장의 수서지구 땅 매입 시기와 서울시의 행정처리 시기가 일치됐다는 것이 지적돼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한보 측에 누설된 것이 아니냐는 점이 추궁됐다. 정태수가 1951년부터 시작한 세무 공무원 생활을 접은 것은 74년 초. 그 뒤 광산 산업을 벌여 돈을 벌고 다시 건설업에 뛰어들어 건설업계의 신데렐라로 부상하기까지는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지으면서 급부상한 정태수의 성장은 특히 제5공화국 정권에서 눈부셨다. 재계 30위권까지 치고 올라갈 정도였다. 전두환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 씨가 뒤를 봐줬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재계의 정설이다. 거기에 그의 성공에는 독특한 경영 철학이 한 몫을 했다. 비결이라고 딴 거 없습니다. 첫째로는 부동산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같이 인플레 높은 나라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큰 돈이 돼요. 땅도 아무거나 안 돼요. 자연 녹지나 습지 이런 걸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택지로 개발해서 아파트 지으면 그게 바로 돈이 되는 기라 해. 실제로 수서지구 사건 당시 한보그룹이 가진 부동산은 수서지구, 강서구 등촌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 수원 근교 등 자연 녹지나 습지였다. 그리고 중요한 거, 사람들은 신세 질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돈 주고 로비하지요. 그거 다 부질없습니다. 평소에 잘해야지. 이 사람은 언젠가는 업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한테는 평소에 쭉 돈을 먹여놔야 한다고요. 특히 정치인이나 공무원들 돈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보안 유지가 잘 돼야 합니다. 일단 문제가 되더라도 내내 입을 안 열고 모릅니다. 에삐리면은 결국 무혐의 처리되는 겁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그래 호들갑을 떠노? 수수동 땅이 서울시로 강제 수용될 것 같습니다. 와, 건설부에서 자연 녹진 수서지구 일대를 토지거래 신고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뭐 신고하면 되지. 사실상 개인 간 토지거래 행위를 불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 허가받고 하면 되지. 회장님, 봐라, 이전무. 세상을 그래 짧게 보면 안 된다. 응? 우리는 오래오래 살 기다. 그럼 길게 봐야 된다고. 수백억 원이 묶여 있는데 그럼 토지거래 신고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설명이 필요하다. 지금의 문제는 정태수가 사둔 땅이 공영개발 지역으로 묶였다는 것이다. 공영개발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사들여 개발하고 공급하는 택지로 토지 소유주는 보상비를 받고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정태수의 경우 땅 주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개발하고 돈을 벌려면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돼야 한다. 즉, 건설부의 그런 조치는 곧 수서지구에 사둔 정태수의 땅이 서울시에 강제 수용돼 개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조합 말입니까? 그렇지. 수서지구를 공영개발을 한다 해도 우리는 땅값을 그대로 받으면서 아파트만 지으면 돈 번다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택조합들을 끌어 모아서 앞세우고 들어가는 기다. 직장조합이건 지역조합이건 수서에 집을 갖고 싶다는 주택조합을 죄다 끌어 모아 보거라.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 아무 조합이나 안 된다. 힘이 있는 조합, 정관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직장조합을 끌어 모으라고. 그래야만 나중에 민원이 되더라도 힘 있는 민원이 되는 기다. 여기까지가 한보 정태수 회장이 수소 문제에 끼어들게 되는 배경이었고, 1991년 2월 6일 한겨레 신문. 노태우 대통령은 5일 수서지구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 공급 결정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특별감사 지시는 수서지구 택지 분양 의혹이 증폭돼 청와대까지 파문이 미치고 있는데도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기피하고 있는 듯한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발동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주목된다. 청와대를 향해 다가오는 불길 앞에 대통령이 일단 손을 든 것이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이 건과 관련해 정태수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다. 그런데 그즈음 청와대로 향한 또 하나의 화살이 있었다. 민자당 김운환 의원실. 의원님, 좋은 일 좀 있습니까? 이 기자, 좋은 일은 아니고 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얘기 있지 않소? 뭔데요? 또 답답해가지고 이거 참. 사실은 지난 2월 1일 국회 건설위에서 내가 수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말이오. 그날 오용훈 위원장이 날 따로 불렀다고. 오용훈 위원장이 왜요? 2달 전쯤에 청와대 김종인 수석이 자기한테 전화를 했는데 수소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말고 원만히 처리해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요? 자, 이건 절대로 오프해야 합니다. 예. 보도되면 내가 곤란해져. 수서 관련해서 다른 부탁이나 압력은 없었고요? 나중에 청와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두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고. 청부 비서실 이아무개라고 했던가, 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거예요. 수서 특혜에 청와대가 얼마나 관련돼 있을까요? 건설부하고 서울시가 관계법까지 어겨가면서 당초 불가방침을 허가방침으로 바꾸었다면 당연히 뭔가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이 신문기사로 나가자 청와대는 즉각 비서실에서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국회 건설위 오용훈 위원장은 김은환 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은 청와대가 건설위에 협조 요청을 한 배경에 의혹을 두고 연이어 기사를 내보냈다. 1991년 2월 8일 경향신문. 평민당은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수서지구 분양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발동과 함께 회기 연장을 요구키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김대중 총재는 이번 국회를 이대로 끝내면 정치 불신이 가중되고 국회 무용론이 본격 제기될 것이라며 회기 연장의 불가피를 역설했다. 야당에서 국회 무용론까지 제기됩니다. 이렇게 일할 거라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죠. 국회가 도대체 얼마나 이상한 국회이기에 국회에서 국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김대중은 입만 열면 협박인가. 아무것도 아닌 일도 자꾸 공격하면 뭔가 있어 보이게 되고 자꾸 때리면 자기 체급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겠죠. 정 비서실장, 김은환 의원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인가? 정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소 문제를 청와대가 지휘한 꼴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장병조 비서관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김종인 수석이나 정무수석 쪽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언론들 이 문제야 문제. 응? 수소지구 택지 공급 과정에 무슨 엄청난 의혹이라도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기사를 쓰고 말이야. 다행히 오늘 김영삼 대표가 한마디 거들어 주셨더군요. 뭐라고 거들어? 서울시가 수소 택지 공급 결정 발표 직전에 회의를 했는데 거기 장병조 비서관이 참석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나무들 한다고요. 그 회의 참석 자체만으로 자꾸 청와대를 걸고 가지 말라는 투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야.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이 언론에 대고 그렇게 말한 것은 실제로 노태우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한 셈이었다. 3당 합당 뒤 두 사람은 주례 회동을 통해 매주 만나기도 했지만 그 무렵 김영삼은 어차피 다음 대권은 자신에게 오게 돼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당인 민자당이나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것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봤을 수 있다. 아무튼 언론을 이래도 결국 청와대가 수소지구 특별 분양의 핵심 당사자가 된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언론들이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해봐. 예, 각하. 자, 그러고 평민당에서는 별 얘기 없는가? 국정조사 발동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서지구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 공급을 중단하라는 요구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전부가 정치 공세만 하고 말이지. 응? 비판이 나와도 긍정적이고 균형감 있는 게 나오지 않고. 이거 틀림없이 수소 분양 백지화를 들고 나올 게 뻔한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이 마당에 무슨 대처가 되겠노? 응? 야당이 백지화 주장 안 해도 어차피 백지화 해야 하게 돼 있잖아. 마침내 수서 특혜 분양 백지화까지 거론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죠. 아버님, 올 게 온 것 같습니다. 또 뭐가 말이고? 수서지구 택지 분양 백지화 여론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내는 수서지구에 목숨 안 건다. 내가 묵을 건 천지사방에 다 있는데 수서지구 안 된다고 내가 죽나? 그리고 더 안 좋은 소식은 본래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은 없다. 응?
소식은 다 좋은 기지. 내일부터 건설부하고 서울시 감사를 시작하는데 시작하는데 우리 쪽으로는 국세청이 나온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한단 말이가. 결국 그래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정말로